네, 안녕하세요. 이도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9월 고2 생명과학 1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를 기준으로 좀 중요한 문제만 추려서 제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인데요. 이 3번 문제가 윗문제, 그 문제는 좀 잘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는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가는 포도당 A, B 그리고 조직세포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포도당 B 그리고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에서의 차이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써보면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는 음식물만 쓰겠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는 먼저 음식물을 섭취했으니까 소화계로 섭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화계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와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게 영양소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는 혈액이 바로 순환계입니다. 바로 순환계로 주사를 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 주사한 경우는 바로 소화계가 아니라 순환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은 이걸 바탕으로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나는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가 되겠죠.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가를 먼저 보시면 포도당 A, B 조직세포로 가기 때문에 A는 소화계가 되게 되고, 그리고 B는 순환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를 보면 나는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B는 마찬가지로 순환계가 되게 되겠죠. 그럼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는 소화계이다. 저희 아까 맞췄으니까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티록신은 B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인데, 티록신은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이 순환계를 통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 B가 순환계이기 때문에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옮겨지겠죠. 그리고 간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이던데 저희가 음식물로 섭취해서 이동한 것이라고 구했습니다. 기억에서 틀렸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4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X의 운동에 따른 근육 내 ATP 양에 대한 실험인데요. 과정 1과 2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이 모양을 보시면 인상결합이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DP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 그림은 인상결합이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TP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ADP가 ATP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단순한 물질이기 때문에 ADP가 인상 하나와 더 결합을 해서 ATP가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ATP가 ADP로 되는 건 상대적으로 복잡한 물질이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과정 1과 2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시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X에게 높은 강도와 운동을 시켰다. 솔직히 간은 읽을 필요가 없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 그래프의 Y축은 근육 내 ATP 양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TP의 양이 상대적인 값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ATP에는 우리 몸이 소화를 해서 얻은 영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 ATP에 저장을 하는데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가 쓰겠죠. 그러면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ADP로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ATP가 소모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억 ATP에는 인상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TP는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1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1이 아까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정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질대사 과정에서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ATP로 바뀌는 그런 동화작용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니은도 맞겠고요. 구간 기억에서 E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구간 기억은 운동을 하면서 ATP가 ATP로 전환된 구간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물질이 단순한 물질로 전환이 된다면 에너지가 썼기 때문에 그걸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듯 2번이 이화작용이라는 걸 정리했었죠. 그럼 디귿도 맞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네, 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번은 제가 중요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5번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는 눈이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과탐 난이도 중에 생명과학이 제일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솔직히 사탐 선택자들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A, B는 정상인과 고혈압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딱 봤을 때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당연히 B겠죠? 그럼 B는 고혈압 환자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봤으면 솔직히 이 문제에서는 풀이가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 지금 이 그래프는 심혈관계 질환, 그 중에서 혈압이 높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는 A가 B보다 높다는데 A가 우리 아까 정상인이라고 봤었고 B는 정상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혈압 환자일 겁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정상인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는 당연히 높겠죠. B가 A보다. 그럼 이건 틀렸겠죠. 그리고 B는 고혈압 환자다. 아까 저희 확인했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고 딱 봤을 때 A와 B 비교하고 이 문제를 선지를 바로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 6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에 대한 자료인데요. A는 대뇌와 소뇌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뇌와 척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두 개 방구로 나누어지면 표면에 주름이 많다. 딱 이 첫 줄을 읽었을 때 바로 되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되뇌가 우리 뇌의 특징 중에 좌우 두 개 방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기억과 니은을 보는데 겉질은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 A는 되뇌이다. 이 특징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되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A는 되뇌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 기억은 백색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 내신 시험에 나올 것이고 좀 많이 틀릴 텐데 이 백색질이라고 말하는 게 다 뇌하고 대뇌하고 그리고 척수가 있습니다. 척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대뇌는 일단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그리고 척추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좀 한 번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고 남은 뼈를 잘라보시면 속은 이렇게 검을 거예요. 검정색일 텐데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 속은 어두운 색이고 겉이 상대적으로 백색이기 때문에 뇌가 아닌 다른 뼈들은 이 속질이 회색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겉질이 백색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는 그 반대겠죠. 그러면 이 기억은 겉질이기 때문에 대뇌에서 겉질은 회색질일 겁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니은은 무릎방 사이 중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무릎방 사이 중추, 이 반사 중추들은 아까 말했듯이 중추신경계 중에서 척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뇌보다는 척수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디귿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기억. 8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부교감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그리고 나는 정상인에서 운동에 의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를 보시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 부교감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긴장됐을 때에 발동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평소에 편안한 상태일 때 발동되는 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때 이 부교감신경에서 이 신경절과 그리고 신경절 이후 그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는 신경절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은 같지만, 이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 우리 몸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 때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개념이라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나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 시작과 운동 종료 때 이 심박수가 확 높아졌다가 운동 종료 때 낮아지죠. 이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억은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면서 부교감신경의 뉴런이죠. 이 기억의 신경세포체가 부교감신경에서는 척수가 아니라 다른 뇌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리겠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 말단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부교감신경에서는 신경절과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이 모두 아세틸콜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니은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은 일단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것인데, 이 부교감신경에서의 신경이 자극이 된다면 우리 몸은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 심박수가 올라갈 때보다 올라가지 않고 원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T1에서는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운동해본 적 있으시다시피 심박수가 지금 매우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운동 종료 시점에서 이 운동 종료 시점 T2에서는 점점 심박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발현을 했기 때문에 교감신경보다 이 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부교감신경은 T2에서 더 많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것입니다. 그럼 답은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고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9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9번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분명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A, B, C가 어떤 건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일단 특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냅두시고, 일단은 거래, 독감, 무좀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에 맞게 일단 OX를 제가 칠 거예요. 일단 결핵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이 모든 끝에 대부분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들은 대부분 끝에 결핵균 이렇게 붙습니다. 독감은 여러분들도 배웠다면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무좀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무좀은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무좀은 한 번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면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OX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전물질을 갖는다. 이 유전물질은 어떤 병원체든 다 유전물질을 갖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다른 숙주나 이런 감염체에 가서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개 모두 다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건 이 셋 중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도 빠른데 바로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구조가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고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숙주 세포로 이동을 해서 분열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가 맞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곰팡이에 속한다. 이 곰팡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무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병원체가 나오더라도 이 곰팡이에 속한다는 무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무좀만 듣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결핵, 독감, 무좀별로 O와 X의 개수 각각 나왔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O의 개수가 다 다릅니다. 얘는 3개고 얘는 1개, 2개인데요. 딱 이게 절대 겹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O가 2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딱 봤을 때 O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C는 결핵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모르지만 나머지가 다 X이기 때문에 우린 결핵을 골랐으니까 모두 다 O인 무좀은 B에 속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독감은 A에 속하게 되면서 기억도 자연스럽게 O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O이다. 독감이 유전물질을 당연히 갖죠. 그리고 B는 결핵이다. 이 특징을 다 모두 확인했을 때 B는 결핵이 아니라 무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디귿,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인데 C는 일단 결핵이죠.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 1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가와 나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요. 가에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억의 상대값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억은 오줌의 삼투압과 단위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라기보다는 좀 이해하면 쉽게 삼투압이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삼투압은 그냥 쉽게 말해서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이 ADH는 항인용 호르몬으로 오줌 배출을 막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언제냐? 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질 때, 즉 짠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는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줌 배출이 덜 되게 될 텐데요. 이때 오줌을 만약에 배출한다면 색깔이 매우 진할 거예요. 그럼 이때 봤을 때는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줌의 농도가 진해졌을 때는. 그리고 나를 봤을 때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억의 상대값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으로 오줌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에 삼투압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고 단위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뇌하수체는 후엽과 전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엽에서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분비가 되고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후엽에서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무슨 호르몬으로 끝나면 보통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항이뇨 호르몬만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후엽에서 분비되는 건 항이뇨 호르몬 이외에도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죠. 그러면 기억 다시 보면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설명드린 뜻 맞죠? 그리고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기억은 아까 오줌의 3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ADH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함께 높아지고 있으니까. 디귿은 생성되는 오줌의 3첩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P1일 때는 혈중 ADH의 농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P2일 때는 이만큼 ADH의 농도가 높죠. 이 ADH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오줌으로부터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줌의 농도는 P2에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맞겠죠. P2가 당연히 높겠죠. 답은 기억이 맞겠습니다.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읽어야 될 건 바로 기억에 대한 건데요. 생명과학에서는 문제 이쪽보다는 다 기억 이런 부분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뉴런과 뉴런이 이어져 있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뉴런 끝에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를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 안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냅스 소포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쫌쫌따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극이 이제 가해지면 이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반대쪽에 있는 가시돌기로 이제 가서 여긴 이걸 나트륨 통로라고 하면 돼요. 이 통로에 붙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도록 해주는 도우미 역할이라고 하면 될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트륨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시냅스 소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트륨 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나트륨 플러스가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을 볼 수 있겠죠. 니은은 간은 시냅스 이전의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뉴런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뉴런을 그렸는데 이쪽이 가지돌기고 이쪽 신경세포체고 이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리고 다시 신경세포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흥분의 전달과 전도를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극이 가해졌을 때 한 뉴런이 자극이 가해졌을 때 양옆으로는 흥분의 전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뉴런에서 발생된 자극이 거꾸로는 가지 못합니다. 이 뉴런에서 발생된 자극은 반대쪽 뉴런에 이런 수용체가 있는 이 신경세포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간은 시냅스 이전의 뉴런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시냅스 이전에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다음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자극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해는 맞겠죠? 그리고 디귿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시냅스 이전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후 뉴런에서 이전 뉴런으로 일어난다는 역방향입니다. 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는 흥분의 전달이 역방향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만 맞겠죠? 그래서 아마도 2번이 정답이 되게 될 거예요. 1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연역적과 기납적 탐구 방법을 이 문제에서 확인을 하려면 가장 큰 차이인 가설 설정 단계를 봐야 됩니다. 가설 설정은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수행 탐구는 기납적이라고, 아니 연역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달에 보시면 이제 조건이 나올 텐데 같은 지역에 사는 산호 집단을 A와 B로 나눈 후 A에는 해초와 키우고 B는 해초와 초식성 개를 함께 키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가설이 이 개가 해초를 먹는 것은 산호 생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라에서 대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학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이 기역 집단과 니은에서 산호의 생장률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은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A와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는 개와 함께 키운 거고 A는 해초만 키운 거죠. 그래서 말을 보시면 이 결론인데 초식성 개가 해초를 먹는 것은 산호 생장에 도움이 됐다. 그럼 B 집단에서 산호 생장률이 더 높아야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건 산호 생장률에 대한 그래프인데 생장률이 기역보다 니은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니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B가 나오게 되고 기역은 A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선지 한번 볼게요. 일단 A, B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선지를 보시면 기역은 B다. 틀렸죠. 니은 다에서는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에서 산호 생장률은 조작 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나오는 게 조작 변인, 통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신 문제가 종속 변인인데요. 종속 변인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것,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실험 방법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바뀌는가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인이 만약에 나오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산호의 생장률은 조작 변인입니다. 여기서의 산호의 생장률이 바로 종속 변인이 되겠죠. 여기서의 조작 변인은 초식성 개를 넣냐 안 넣냐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만 맞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전인 문제와 근수축, 다음에 나오는 근수축 문제가 생명과학에서 킬러로 나오게 될 텐데요. 바로 내신 시험에서 이번 중국어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위에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기준 시간 3ms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D4에서 자극을 줬네요. 그리고 1, 2, 3은 D2, D3,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죠. 그리고 가나 다 중에서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조건을 보시면 이 A, B, C, D 중에 두 개는 1.5cm/ms고 그리고 두 개는 3cm/ms라고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밀리세컨드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초로 할게요. 이제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가장 이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A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 2, 3을 봤을 때 이 1, 2, 3 중에서 D4가 있는데 그 D4에서 자극을 줬을 거예요. 이제 아래 조건을 보시면 이 더 조건이 있는데 이 활동전이 발생했을 때 A, B, C, D 각 지점에서 막전의 변이는 서로 같고 A, B, C, D는 같고 D만 다른 건데요. 이 가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가나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한쪽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 2, 3 중에서 D4인 지점이 있을 텐데 자극을 준 지점은 A, B, C가 같고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지났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서로 같은 막전이 변화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D는 상관이 없어요. 달라도 되니까. 이 A, B, C를 딱 보시면 1, 2, 3을 보시면 여긴 다르고
그럼 이 D4가 될 수 없겠죠. 이 D4가 될 수 없고, 그리고 3과의 1이 줄여지는데, 일단 먼저 1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자극을 받고 지난 시간이 3초니까 이 아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3초일 때 마이너스 80이었죠. 그리고 D는 3초일 때 마이너스 70이었습니다. 그럼 자극을 받아서 3초를 지났을 때 마이너스 80이 됐네요. 여기 나를 보시면 3초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70이네요. 딱 보고 ABC는 가에 대한 그래프가 통하고 ABC는, 그리고 나는 디귿은 혼자 나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D1이 D4라는 게 정해졌고, 그러면 이제 D2는 같은 지점이겠죠. A와 B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를 딱 봤을 때 이 D4에서 D2까지 자극을 갔을 때 마이너스 60에 막전이를 가지고 있고, B에서는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일단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런 막전이가 나타나는 건 자극한 지점에서 그 측정 지점까지 이동을 한 시간부터 기준시를 빼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A에서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60이 나왔죠. 그리고 B에서는 이 지점에서 플러스 3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가 그래프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마이너스 60이 되려면 1초가 지나야 하고, 그리고 B 지점에서 플러스 30이 되려면 2초가 지나야 합니다. 2초가 지나야 하죠. 이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시간을 갖다는 것은 그 측정한 지점까지를 더 빨리 가고,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자극의 변화대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자극을 줬으면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자극이. 그리고 이 자극이 이 지점을 딱 통과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시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3초였으니까 3초였으니까 지금 사용 중이시고. 네. 중간에 잘라서 기준시가 3초였으니까 여기까지 어떤 지점까지 갔을 때 1초가 걸린다면 나머지 그 자극 변화하는데 2초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보시면 A는 1초 갔고 B는 2초 갔으니까 자극을 받고 나서 A가 자극이 더 B에 비해서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B가 2배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이 속력은 A, B, C, D 중 2개가 1.5고 2개가 3ms였으니까 A는 1.5 단위 뺄게요. 1.5만 쓸 수 있고, 그리고 B는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력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일단 먼저 D를 보겠습니다. D에서는 1에서 자극을 줬을 때 D5에 C 보겠습니다. C. 이 D4에서 자극을 줬을 때 D5에서 막전이가 30인데, 이 C하고 그래프를 보시면 막전이가 30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아까 이게 2초였거든요. 그래프에서. 그러면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1ms가 걸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3cm를 이동하는데 1초 동안 갔으니까 속력은 C도 3cm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D도 속력이 1.5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속력을 다 찾았으니까 가나 다 중에서 시냅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일단 가에서를 봤을 때 여기가 D4가 되게 되고, 여기는 같은 지점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 속력이 1.5고 3이니까 막전의 변화가 1초 동안
여기 가는 데는 1초가 걸렸죠. 아니 2초가 걸렸죠. 여기 가는 데는 1초가 걸렸고요. 2초가 걸렸고 1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5의 속도로 2초 동안 가려면 총 3cm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D4에서 3cm 떨어진 D3가 D2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D2는 D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거꾸로는 D5라는 장소가 있으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시냅스 위치를 보시면 D3에서 D를 봤을 때 D3에서 30 플러스 30이죠. 플러스 30은 1초 동안 가고 그리고 나머지 2초 동안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면 전달되는 속도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그대로 이 속력대로 그대로 2초 후에 이 자극이 D3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에서는 신경 전달 시냅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 다 중에서 두 곳에만 시냅스가 있으니까 나와 다에는 볼 필요 없이 시냅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제 선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번은 D3다.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기억 2번이 D3가 맞겠고요. 그리고 니은 가에는 시냅스가 있다. 가에만 유일하게 시냅스가 없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5ms인데 D에서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D3은 그 D2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5ms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D2 지점이니까 D4 지점까지 6cm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D는 1.5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래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 나 그래프를 보시면 6cm를 1.5의 속도로 가려면 일단 자극이 가는데 4초가 필요할 거고요. 자극이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1초가 필요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0이고 이 구간을 나누면 이 부분이 분극 그리고 분극이 깨진 탈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가는 재분극 그리고 여기 이 마이너스 80 지점이 칼륨 펌프는 느리게 나트륨 펌프에 비해서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이 더 막전이가 떨어지게 되는 과분극 상태가 되게 되고요. 다시 분극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은 이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